그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무표정한 얼굴로 반찬 진열대를 훑었다. 오래 머무는 법도 없었다. 손은 곧장 2가지 반찬으로 향했다. 장조림 그리고 미역 줄기볶음. 사장님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누구나 자기 입맛에 맞는 메뉴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지만 몇 번이고 10번이 넘어서도 변함없는 선택이 이어지자 마음 한쪽이 간질거렸다. 저 사람은 왜 늘 저것만 고를까? 남자는 묵묵히 반찬 2개를 담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사장님이 금액을 말하면 그는 돈을 건네고 짧은 고개 인사로 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불과 몇 초, 길어야 서너 문장이 전부인 만남이 매일같이 반복됐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들어설 시간이 되면 문득 마음이 바빠졌다. 가게 안을 정리하던 손길이 괜히 느려지고 계산대 근처를 정리하며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날도 그는 같은 2가지 반찬을 골랐다. 익숙한 손길, 변함없는 표정. 사장님은 못 참고 입을 열고 말았다. 늘 같은 걸 고르시네요. 순간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짧고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다. 네.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더 알고 싶은데, 더 묻고 싶은데, 입술 끝에서 말들이 맴돌다 흩어졌다. 가게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장님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잠겼다. 그저 단골 손님일 뿐인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오래된 책의 다음 장을 넘기고 싶은데 제목만 보고 덮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사장님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문득 떠올렸다. 내일도 오겠지? 그는 여전히 똑같았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무표정한 얼굴로 진열대를 훑고 주저함 없이 장조림과 미역 줄기볶음을 집어들었다. 그렇게 계산대 위에 놓인 반찬 2통. 사장님은 잠시 그 위를 바라보다가 작은 김치통 하나를 꺼내 함께 올려놓았다. 이건 그냥 드셔보세요. 이렇게만 드시면 심심하잖아요. 남자는 잠깐 눈을 깜빡이며 그 김치를 바라보았다. 마치 어색한 제안을 받은 사람처럼 손끝이 잠시 멈췄다. 괜찮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 사장님은 웃어버렸다. 저도 괜찮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남자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 작은 통을 함께 봉투에 담았다. 그 모습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계산대 위에는 조금씩 새로운 반찬이 얹히기 시작했다. 김치나 나물, 때로는 찌개 한 국자. 처음엔 거절하듯 말하던 남자도 점차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갔다. 사장님은 그 변화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곤 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봉투를 건네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파문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늘 짧은 대답, 늘 무표정한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가 들어와 머무는 그 몇 분이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장님은 문득 깨달았다. 이제는 그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아있던 사장님은 식탁 위에 놓인 빈 반찬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일은 뭘 챙겨드릴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장조림과 미역 줄기볶음을 집어들고 짧은 인사만 남긴 채 발걸음을 돌렸다. 변한 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사장님이 바라보는 눈길은 달라져 있었다. 그의 어깨는 언제나 축 늘어져 있었고 구겨진 점퍼와 달아해진 운동화가 그의 삶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가 내민 손등엔 작은 흠집이 자주 보였는데 택배 상자를 들다 생긴 건지 밤늦게 대리운전을 하다 다친 건지 알 수는 없었다. 그저 늘 고단해 보였다. 사장님은 괜히 마음이 쓰였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가 혼자라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빈집으로 돌아가 혼자 밥을 먹고 빈 방에 불을 켜놓은 채 잠들 것 같은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가게 불을 끄며 사장님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묘하게 작아 보였다. 등이 굽은 것도 아닌데 어쩐지 쓸쓸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이후 사장님은 반찬을 챙겨줄 때마다 이거면 며칠은 드시겠죠? 이거 국물이 많으니 따뜻하게 드세요. 하고 괜히 말을 붙였다. 그는 여전히 길게 대답하지 않았다. 네. 예. 그 짧은 소리에 담긴 공허함이 오히려 사장님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빈집 같은 그 목소리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안쓰러움이 피어올랐다. 그저 단골 손님일 뿐인데 이상하게 더 챙겨주고 싶었다. 밤이 깊어 텅 빈 가게에 앉아있으면 그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무표정한 듯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눌린 감정이 숨어있는 것 같았다. 사장님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안쓰럽게 보일까? 그는 여전히 같은 두 가지 반찬만 골랐다. 장조림 그리고 미역 줄기볶음. 이제는 계산대 위에 그 두 반찬이 올려지면 사장님의 손은 자연스레 작은 통 하나를 더 집어들었다. 김치나 나물, 때로는 국물 자작한 찌개까지. 오늘은 이거 맛있게 됐어요. 조금 챙겨드릴게요. 그는 늘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받아들였다. 거절하던 손길도 점점 부드러워졌다. 짧은 눈빛이 스쳤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그 몇 초가 사장님의 가슴을 오래 흔들었다. 이제 그녀의 하루엔 작은 습관이 생겼다. 그가 올 시간 즈음이면 반찬 몇 가지를 따로 덜어놓는 일. 혹여 손님이 몰려 계산대가 분주해도 문 열리는 소리에 본능처럼 고개가 돌아갔다. 기다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무뚝뚝함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작은 반응들을 놓치지 않게 되었다. 봉투를 받으며 짧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본 적도 있었다. 웃음인지 습관적인 표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다. 가끔은 생각했다. 저 사람 집에 가서 반찬을 어떻게 먹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까? 혹시 국 하나쯤은 끓여놓을까? 아니겠지. 별것 아닌 상상인데도 그의 빈 식탁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그 모습이 자꾸만 쓸쓸하게 겹쳐 보였고 그러다 보면 괜히 더 챙겨주고 싶어졌다. 가게 불을 끄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의 가장 선명한 장면은 늘 같았다. 계산대 앞에서 반찬 봉투를 받아들던 그의 손. 그리고 짧지만 분명하게 마주쳤던 눈빛. 사장님은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내일도 오겠지. 이제 그 기다림은 하루를 견디게 하는 은근한 힘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쏟아졌다. 가게 앞 골목까지 물이 고일 만큼 세찬 장대비였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골목길 바닥은 이미 물이 고여 있었고 가게 앞 처마 끝에서는 끊임없이 빗방울이 떨어졌다. 평소라면 손님들이 드문드문 찾아올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예 발길이 끊긴 듯 조용했다. 사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반찬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은 나물통에 덮개를 씌우고 계산대 위를 닦아내며 생각했다. 오늘은 그냥 일찍 닫자. 그녀는 가게 불을 하나 둘 껐다. 작은 가게 안이 금세 어둠에 잠겼고 출입문에 걸린 영업중 표지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문고리에 손을 걸고 잠그려던 순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어깨가 젖어 축 늘어진 남자였다. 비에 젖은 채 가게 앞에 섰다가 문이 닫혀 있는 걸 확인하곤 그냥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사장님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걸린 열쇠를 놓아버리고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남자가 느릿하게 돌아섰다. 비에 젖은 얼굴, 놀란 듯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사장님은 괜히 숨이 차오른 듯 손으로 가슴을 한번 누르며 말했다. 아직 완전히 닫은 건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 가게 쪽으로 다가왔다. 불을 다시 켜자 가게 안이 환해졌다. 비로소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늘 그랬듯 장조림과 미역줄기볶음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사장님은 오늘따라 그것만 봉투에 담을 수가 없었다. 국물이 자작한 찌개를 하나 더 꺼내
조심스레 봉투에 넣었다. 이런 날은 따뜻한 국물이 있어야죠. 그는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며 낮게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계산은. 사장님은 바로 말을 잘랐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그냥 드세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무표정 속에서 낯선 기색이 스쳐갔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불쑥 올라온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그 순간 사장님은 알 수 있었다. 오늘의 이 만남은 이제 단순히 단골과 사장님의 사이만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가게 불을 다시 켜주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문 앞에서 돌아서던 그의 뒷모습, 빗물에 흠뻑 젖은 어깨가 마음에 걸려 한숨처럼 남았다. 사장님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굳이 온 걸 보니 집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먹나 보네. 혼밥에 익숙한 남자, 늘 같은 반찬 2개만 집어들던 손길이 떠올랐다. 김치나 찌개 같은 따뜻한 걸 챙겨주면 처음엔 거절하듯 하다가도 결국 받아가던 모습. 그게 문득 애처롭게 느껴졌다. 저 사람 집에 가면 불 켜진 방에서 혼자 밥 먹겠지. 국물도 없는 밥상에 반찬 2개만 올려놓고. 그 상상을 하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해졌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자꾸만 그 빈 식탁이 눈앞에 그려졌다. 비 오는 날 힘겹게 들어서는 모습이 겹쳐 보이니 안쓰럽다 못해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무표정 속에는 분명 아무도 모르는 고단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님은 2 손으로 볼을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참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비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온기로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그 온기는 점점 더 깊은 쓸쓸함을 녹여내며 낯선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보이지 않았다. 늘 오던 시간이 지나도 가게 문은 조용했다. 사장님은 괜히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다. 아픈 걸까 아니면 그냥 안 오는 걸까? 기다리지 않는 척해도 마음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쯤 지난 저녁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은 힘겨워 보였다. 사장님은 놀라서 손에 쥔 집게를 내려놓고 다가갔다. 어디 아프셨어요? 며칠이나 안 오시길래.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낮게 대답했다.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반갑네요. 그 말에 사장님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무뚝뚝한 남자가 먼저 건넨 반갑네요 라는 말, 그게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혹시 며칠 동안은 마감 전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일이 늦게 끝날 거라 오래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장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술을 다물었다 열며 말했다. 그럼 배달해 드릴게요. 배달비는 무료예요. 사장님이 말했다. 그럼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배달비는 무료예요. 남자는 순간 2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하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냥 드셔주시면 돼요. 그는 더 말하려다 입술을 닫았다. 손사래를 치던 손이 천천히 내려가며 괜히 시선을 피했다. 말은 끝까지 안 했지만 그의 침묵은 결국 동의와 다르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가게 마감을 마친 사장님은 준비해둔 반찬 꾸러미를 들고 그의 집 앞에 섰다. 장조림, 미역 줄기볶음, 김치에 숙주나물까지.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려 했지만 숙주는 오래 두면 금방 쉬어버릴 것 같았다. 혹시나 집에 있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놀람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괜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식사는 하셨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라면 끓이려고 물 올리던 참이었습니다. 그 말에 사장님은 절로 혀를 찼다. 내구,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이고,
얼른 이거라도 드세요. 그는 반찬 봉투를 받아들며 머뭇거렸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혹시 제가 들어가서 좀 챙겨드려도 될까요? 문득 또 식은 채로 드시겠지 하는 생각에 말했다. 주고 가려다가 또 식은 채로 드실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안에서 끓여드릴게요. 말이 떨어지자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손사래를 치려다 멈춘 듯 조심스럽게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시죠. 낡은 원룸안, 불 꺼진 작은 방은 아까 끓이려던 라면, 물이 아직 보글거리며 끓고 있었다. 사장님은 그 앞에 앉아 가방을 풀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냄비에 숙주와 고기를 넣고 간을 맞추며 말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밥상 같네요. 그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놀림을 바라봤다. 무뚝뚝한 얼굴에 미묘한 빛이 스쳤다. 오래 잊고 지낸 풍경처럼 낯설고도 따뜻한 기분이 밀려들었다. 식사를 마친 뒤 사장님은 습관처럼 식탁 위 그릇을 챙겼다. 제가 설거지할게요. 그녀가 일어서자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제가. 아니에요. 손님 댁인데 제가 마무리해야죠. 정말 괜찮습니다. 서로 양보하듯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 순간 수도가 앞에서 물이 튀어올랐다. 허겁지겁 그릇을 옮기다 보니 사장님의 옷 앞자락이 흠뻑 젖어버렸다. 아이고. 그녀가 당황해 고개를 숙이자 남자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이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잠시만요.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새 셔츠를 하나 들고 나왔다. 이거라도 갈아입으시죠. 사장님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 불이 켜지지 않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던 순간 발끝이 걸리며 균형을 잃었다. 아! 작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바닥에 넘어졌다. 옷은 채 입지 못한 채였다. 놀란 남자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그는 그녀를 부축하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러다 문득 눈앞의 상황을 알아차렸다. 몸을 가리지 못한 채 당황한 그녀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굳어버린 남자. 짧은 침묵 속에 두 사람의 숨결이 겹쳤다. 그는 급히 눈을 피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눈빛이 마주쳤다. 말 대신 서로의 온기가 다가왔고 멈출 수 없는 순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넘어진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던 순간 남자의 손끝이 그녀의 뜨거운 체온을 고스란히 느꼈다. 옷을 입지 못한 채 당황한 그녀와 어찌할 줄 몰라 굳어버린 남자의 눈빛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짧은 침묵. 숨결만이 서로를 향해 흘렀다. 그리고 마치 홀린 듯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겹쳐졌다. 조심스러웠지만 단숨에 깊어지는 입맞춤이었다. 그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다. 그리고 맨몸에 그녀를 번쩍 들어올려 바로 곁에 침대에 눕혔다. 사장님의 눈빛은 당황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그 손길은 뿌리치지 않았다. 작은 방 안 오래된 전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남자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지나치지 않게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떨림을 살피며 마치 오래도록 기다린 듯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갔다. 입맞춤이 깊어지다 남자는 순간 숨을 고르며 몸을 멈췄다. 그때 그녀가 먼저 속삭였다. 멈추지 말아요. 순간 멈춰있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다. 손끝이 그녀의 허리를 따라 내려가며 조심스럽지만 더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 대신 서로의 온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사라졌지만 방 안의 온기는 끝내 꺼지지 않았다. 방 안은 아직도 뜨거운 온기를 품고 있었다. 뒤엉킨 이불 사이로 서로의 숨결만이 고요하게 흘렀다. 사장님은 힘이 빠진 듯 그의 품에 누워 있었다. 땀이 식으며 남은 체온이 천천히 가라앉았지만
그의 팔이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어 마음까지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잠시 망설이다가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다. 정말 감당하기 벅찰 뻔했어요. 남자는 순간 눈을 피하며 낮게 웃었다. 그래도 괜찮으셨나요?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걸까요? 그는 대답 대신 굳은 손끝으로 그녀의 어깨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말보다 더 깊은 온기가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방 안에는 어제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사장님은 남자가 새벽 일찍 일을 나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어제 가져온 반찬과 국을 다시 데웠다. 작은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따끈한 밥 한 공기가 식탁 위에 올려졌다. 혼자 두고 가긴 싫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그 앞에 수저와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를 남겼다. 뜨거울 때 꼭 드세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며 뒤돌아 한 번 더 방 안을 바라보았다. 어제와는 달리 낡은 원룸안이 왠지 조금은 따뜻해 보였다. 잠시 후 일을 나가기 위해 눈을 뜬 남자는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을 발견했다. 작은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곁에 놓인 짧은 글씨 한 줄.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가엔 묘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혼자라는 게 당연했던 새벽, 그에게 처음으로 낯선 따뜻함이 찾아왔다. 그 후로 두 사람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남자는 어김없이 반찬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닫을 시간이면 그는 사장님과 함께 마감을 도왔다. 빈통을 정리하고 불을 끄는 사소한 일조차 둘이 함께하면 이상하게도 든든했다.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그녀의 집에서 소박한 저녁을 나누었고 어쩌다 새벽이 밝으면 한쪽이 서툰 솜씨로 아침을 차려주기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 배워가는 기쁨이었다. 혼자서는 몰랐던 따뜻함, 밥 한 끼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매일 실감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크게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채우며 살아가는 작은 기적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사랑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